7월달 하면은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총 1년에 2번의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세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섭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이 계산 순서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세금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7월달 하면은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미 납부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납부하지 않고 조금 더 확인해 본 후에 납부를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죠. 재산세를 정말 확실하게 확 낮출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다른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이 재산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산세 관련해서 정말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고, 이미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는 환급 절차를 통해서 환급 받을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도움받는 애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뒤에 화면을 보시면은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면 100%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 어떤 세금이죠? 화면에 나와 있듯이 바로 보유세. 보유세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보유세를 보게 되면은 종부세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재산세,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재산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세금 중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많은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몰라서 절세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바로 알아야지만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구청에 요청을 해야지만 절세가 가능한 세금이 바로 이 재산세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지만 절세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뭘 알아야 되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6월 1일 기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정말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재산세 셀프 계산하셔서 고지서를 받으신 거 있죠. 이 고지서와 교차 비교해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 줄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확 줄일 수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옆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유세 하면은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세 기준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매년 6월 1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6월 1일이 왜 중요하냐? 과세 기준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 6월 1일 날 매도하는 물건 아니면은 이 매수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1년에 통틀어서 세금을 납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6월 1일에 매물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 매도자죠. 매도자 같은 경우 6월 1일 이 이전에 잔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해당 연도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이 세금이죠. 재산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분이죠. 6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하신 분들, 말 그대로 6월 2일이죠. 6월 2일 날 날짜로 잔금을 했다. 그러면은 재산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매도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6월 1일 이 이전에 잔금까지 다 치르면 훨씬 더 유리하겠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6월 1일 이 이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이후에 2일날 날짜에 맞춰서 잔금을 하시면은 그 해당 연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바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어떤 세금? 바로 재산세죠.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 이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1년을 통으로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면제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죠. 그만큼 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도 아니면 매수 여부를 따지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고지서 발송이죠. 고지서 발송 같은 경우는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죠.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7월 달분을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총 1년에 2번의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만큼 7월 같은 경우는 이 주택분이죠. 주택분,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이 상가라든가 사무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월 달에 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 고지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0만 원. 7월 달에 20만 원 미만의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7월 달 한 번만 나온다. 근데 2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9월 달과 7월 달 나눠서 두 번이 발송이 된다. 요 점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이 9월 달이죠.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 주택분과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추가해서 이 토지분이죠. 이 토지분도 합산해서 고지서가 발송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분에 대해서는 7월 달에 나오지 않는다. 9월 달에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주택분,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이 토지분에 대해서 추가 과세가 있습니다. 어떤 추가 과세가 있느냐? 바로 재산세 추가 세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도시 지역분, 그 다음에 지역 자원 시설세, 이제 소방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 교육세,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 도시 지역분과 그 다음에 지방 교육세 같은 경우는 주택, 건축물, 토지 모두 해당이 되는데, 지역 자원 시설세, 이 소방분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지역 자원 시설세 같은 경우는 이 소방시설이죠. 소방시설로 이익을 보신 분들만 이제 납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건축물이죠.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불이 나면은 소방이죠. 소방시설로 이제 화재 진압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로 이익을 본 건축물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왜 해당 사항이 없느냐? 토지에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라고 해서 뭐 이익을 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분에 대해서는 이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시 지역분, 말 그대로 도시 개발, 뭐 도로라든가 공원 정비를 한다든가 지역 도시 개발 항목에 있어서 도시 지역분세가 붙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방 교육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부가가치세는 정말 어디에든 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교육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랑 비슷하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세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 주택분이죠. 이 주택분에 대해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고지가 됐다. 그러면은 추가 세목이죠. 말 그대로 이 세목이 플러스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재산세 셀프 계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지서와 교차 비교 해보셔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세액 산출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 다음에 산출 세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과세 표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과세 표준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시켰을 때 정말 내가 납부해야 될 재산세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공시가격이 나와 있죠.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렇게 나왔을 때가 바로 과세표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7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는 보통 대통령령으로서 매년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죠.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 이렇게 공시가격 몇 프로가 적용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통 다주택자 분들이죠. 일반 세율 통으로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이번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1가구 1주택 분 한해서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일반 세율보다 조금 낮춘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세율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택이 한 채다. 그러면은 1가구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9억 미만 주택에만 1가구 1주택 공정시장가액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9억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비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과세표준을 구했죠. 과세표준을 구한 금액이 이 과세표준 아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세표준 금액에 맞춰서 이 표준세율이죠. 이 세율입니다. 이 세율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일반 세율입니다. 다주택자 분들이 일반 표준 세율에 적용을 받는 거고 1가구 1주택 특례 세율 1주택 9억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 특례 세율을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적용시켰을 때 내가 납부해야 되는 재산세 고지서 총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엄청 쉽습니다. 세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섭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이 계산 순서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의 공시지가죠. 이 공시지가는 포털 사이트에 공시지가 알림이 이렇게만 쳐도 사이트에 통해서 내 주택의 공시가격을 바로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는 매년 해마다 이게 바뀔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60%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가구 1주택 분들의 경우는 이 특례 적용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준 세율이죠. 여기서 이 가격이 나왔으면은 표준 세율, 표준 가격이 나오는데 이 표준 세율, 이 가격에 맞춰서 표준 세율을 이제 곱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이 표준 세율에 맞춰서 이 공제 금액을 빼주시면은 마지막으로 이 내 재산세 금액이 최종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1주택 기준으로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산해 보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70%와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45%를 적용했을 때 얼마가 나오죠? 바로 3억 1,500만 원 이 표준 가격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3억 1,500만 원 이 표준 가격이 나왔죠? 그러면 3억 1,500만 원일 때 3억 원 초과가 되겠죠. 그렇죠? 3억 원 초과가 됐을 때 이것을 곱하는 겁니다. 얼마? 0.35%. 그러면은 3억 초과했을 때 특례 적용해서 0.35%를 계산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110만 원. 110만 원의 재산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추가 감면, 빨간색으로 추가 감면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 추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이 추가 감면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0만 원을 그대로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110만 원을 그냥 납부하기에는 이 추가 감면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많게는 100% 감면이 있고 최소 25%, 50%까지 추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감면 어떻게 받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전화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확 줄어들 수가 있겠는데 우선 전화해서 질문 리스트가 있는데요. 질문,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 바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를 적용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1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특례 적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주택자인 분들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단일화해서 적용을 받지만 1주택자인 분들의 경우는 특례 적용 퍼센테이지를 적용받았는지 꼭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면 혜택 여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면 혜택을 받았는지, 몇 프로로 적용을 받았는지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세율이죠. 표준 세율도 특례 적용 세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특례세율 적용을 받았는지 꼭 물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작년과 비교해서 5% 상한 여부가 있습니다. 정부 자체가 정말 재산세 폭탄을 막기 위해서 내가 작년에 100만 원의 재산세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5%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 상한 여부를 물어보셔야 된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이만큼 냈다라는 거는 본인이 더 잘 알겠죠. 그런데 5%를 넘어서 올해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은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상한 여부를 꼭 물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 리스트 말고도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공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해서 이 감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구청에서 일일이 수기로 이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일일이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공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주택임대사업자다.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한 채만 등록을 했으면 혜택이 없지만 두 채 이상 등록을 했다. 면적에 따라서 이 퍼센티지가 조금씩은 틀려지지만 50%에서 최대 10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채 이상 등록했을 때 공제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꼭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수선, 말 그대로 이 건축물, 내가 갖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수선을 받다, 말 그대로 공사를 이제 진행해서 깨끗한 건물로 이제 탈바꿈이 된 거죠. 그만큼 이 건축물 대수선을 함으로써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수선 항목도 이제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되는 항목을 잘 체크를 하셔서 공제를 꼭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주택연금이죠. 내 주택을 연금에 등록을 시켰을 때 매달 이제 연금을 받는 이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택연금을 가입을 했을 때에도 바로 재산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아니면 군인분들의 경우도 재산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일 때, 말 그대로 그 전까지 다자녀라고 했으면은 3명 이상이 다자녀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기준을 바꿨죠. 바로 2명일 때 다자녀 가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다자녀, 내가 자녀가 2명이 있다 그러면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전세 사기 피해 주택입니다. 요즘에 이제 소형 주택에 대해서 전세 사기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내가 떠안고 이것을 매수를 했을 때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3년 정도 부여가 됩니다. 말 그대로 100%입니다.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점 꼭 알고 있으셔야지만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공무원 직원이 수기로 감면 코드를 입력을 해야지만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재산세 고지서를 만들 때에는 이제 기계가 만듭니다. 말 그대로 기계가 자동적으로 재산세를 따다닥 만들어서 고지서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면 혜택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감면 코드를 입력을 해야지만 거기에 또 감면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100%에서 50%, 최소 2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내가 1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돼. 최소 50%가 감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세가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다. 재산이 상당히 고가이거나 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50%가 세이브가 된다. 그럼 500만 원이 절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감면 혜택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게는 100%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못 받는다. 정말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경우는 꼭 알고서 구청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 리스트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면 혜택 알려드렸습니다. 구청에 꼭 전화하셔서 이 혜택 여부, 내가 얼마만큼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꼭 따져서 감면 혜택 받으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했다면 구청에 꼭 전화하셔서 어떤 감면 혜택 받았는지 꼭 확인해서 감면 받으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서 감면 받기 이전에 지금 납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납부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환급 절차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했다라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구청에 꼭 전화하셔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이 감면 전화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감면 혜택 종류별로 물어보셔서 감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납부하셨던 분들의 경우도 미적용 혜택 받아서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최대 50%에서 100%까지 재산세 확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감면 혜택 받으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유세 중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이 금액을 확 줄일 수가 있는데 재산세도 같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일 때 혜택이 조금 더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의 재산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남편 100, 이제 와이프 100 이렇게 따로따로 50만 원씩 청구가 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일 때는 다른 혜택이 없다. 종부세에만 혜택이 있다. 꼭 알고 명심하시고 재산세 납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이 세금적이죠. 세금 안에서도 보유세 안에서도 재산세 감면 혜택, 바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세금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쉽게 다가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셔서 내가 납부하는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납부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영상에 알려드린 여러 감면 혜택을 본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꼭 구청에 전화하셔서 절세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